어머니 그 돈 지금 당장 내놓으세요. 71세 박순자 씨의 거실에 울려 퍼진 건 자식의 목소리였습니다. 엄마 정신 차리세요. 그 남자한테 속는 거라고요. 평생을 자식만 바라보며 살아온 어머니. 남편을 먼저 보내고 20년을 홀로 버텨왔습니다. 그런 어머니가 정말 처음으로 자신의 행복을 생각했을 뿐인데. 엄마 통장 비밀번호 당장 말씀하세요. 재산 다 뺏기기 전에 우리가 관리할게요. 자식들의 관심은 오직 하나. 어머니의 행복이 아니라 어머니의 통장 잔고였습니다. 나도 사람이야. 나도 외롭다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는 어머니. 하지만 자식들의 귀에는 들리지 않습니다. 과연 이 가족에게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그리고 이 이야기의 끝은 어떻게 될까요? 지금부터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우리 사회의 민낯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충격적인 실화입니다. 여러분 영상 시작하기 전에 잠깐만요. 이 채널은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현실적인 이야기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분들께 이런 이야기를 전할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영상 재미있게 보셨다면 꼭 구독 버튼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새로운 이야기를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어요.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박순자 씨 올해 71세. 남편 김대호 씨가 세상을 떠난 지 벌써 20년이 흘렀습니다. 암투병 3년 그 긴 시간 동안 순자 씨는 남편 곁을 단 한 번도 떠나지 않았습니다. 여보 조금만 더 버텨요. 우리 손주들 얼굴 봐야지. 하지만 남편은 끝내 눈을 감았습니다. 그때 순자 씨의 나이 51세. 아직 젊었습니다. 주변에서는 말했죠. 순자 씨 아직 젊은데 좋은 사람 만나서 다시 행복하게 사세요. 하지만 순자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나는 이제 애들만 잘 키우면 돼요. 그렇게 20년. 순자 씨는 오직 자식들만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큰아들 민수, 둘째 딸 지영, 셋째 아들 민호, 막내딸 지수. 넷 다 대학까지 보냈습니다. 남편의 퇴직금과 보험금 그리고 순자 씨가 새벽 4시부터 시장에 나가 팔던 반찬 가게 수입으로 말이죠. 엄마 등록금 좀 부족한데. 엄마 나 자취방 계약금 필요해. 엄마 친구들이랑 여행 가는데 돈 좀. 그래. 엄마가 해줄게. 순자 씨의 대답은 언제나 같았습니다. 아이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을 했습니다. 하나 둘 결혼도 했죠. 엄마 축의금 좀 보태줄 수 있어? 엄마 전세금이 좀 부족한데. 엄마 애들 학원비가. 결혼하고도 아이를 낳고도 자식들의 손은 계속 어머니를 향했습니다. 그리고 순자 씨는 또 묵묵히 자신의 통장을 열었습니다. 괜찮아. 엄마는 많이 필요 없어. 어느덧 순자 씨는 71세가 되었습니다. 반찬 가게는 5년 전 문을 닫았습니다. 체력이 따라주지 않았거든요. 이제 순자 씨에게 남은 건 남편의 유족연금 월 80만 원과 그동안 모아둔 예금 2억 원, 그리고 시가 3억 정도 하는 낡은 아파트 한 채가 전부였습니다. 명절. 자식들은 모였습니다. 하지만 점심 식사를 마치면 어김없이 일어났죠. 엄마 우리 먼저 갈게요. 애들이 학원 가야 해서. 엄마 저도 갈게요. 오늘 약속이 있어서요. 엄마 편찮으시면 연락하세요. 그렇게 자식들은 떠나고 순자 씨는 혼자 설거지를 하며 중얼거립니다. 그래도 얼굴이라도 보니까 좋네. 하지만 그 얼굴도 1년에 딱 2번. 설날과 추석뿐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 순자 씨는 혼자 TV를 보다가 갑자기 눈물이 났습니다. 나 이렇게 살다가 죽는 건가? 빈집 꺼지지 않는 TV 소리 그리고 아무도 울리지 않는 전화기. 순자 씨의 하루하루는 그렇게 외로움으로 채워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봄날. 순자 씨는 동네 경로당에 나가게 됩니다. 집에만 있으면 우울해질 것 같아서였죠. 어머니 처음 오셨어요? 73세 강철수 씨가 말을 걸어왔습니다. 아내, 그냥 심심해서요. 저도 그래요. 집에 혼자 있으면 답답해서 말이죠. 철수 씨도 5년 전 아내를 먼저 보냈습니다. 슬아의 딸 하나가 있지만 미국에 살고 있어 1년에 한 번 보기도 힘들다고 했죠. 저도 자식이 넷인데 명절 때나 보내요. 그러게 말입니다. 우리 때는 부모 밥상머리에서 안 떨어졌는데. 두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경로당에서 그 다음엔 근처 카페에서 어느새 두 사람은 일주일에 서너 번씩 만나고 있었습니다. 순자 씨, 저기. 오늘 날씨가 참 좋은데 산책이라도 같이 할까요? 좋아요. 20년 만에 처음 느껴보는 설렘이었습니다. 철수 씨는 순자 씨가 좋아하는 호떡을 사다 주었고 순자 씨는 철수 씨가 좋아하는 된장찌개를 끓여 주었습니다. 순자 씨 손맛은 우리 마누라하고 똑같아요. 철수 씨는 우리 영감하고 걸음걸이가 비슷해요. 두 사람에게 필요했던 건 돈도 재산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말을 나눌 사람, 손을 잡아줄 사람이었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철수 씨가 용기를 냈습니다. 순자 씨, 우리 남은 여생 함께하면 안 될까요? 순자 씨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저도 그러고 싶어요. 71세와 73세의 황혼 로맨스. 두 사람은 조심스럽게 재혼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순자 씨, 우리 자식들한테 먼저 말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러게요. 좀 걱정되긴 하지만 이해해 주겠죠. 다 큰 어른들인데. 순자 씨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자식들이 자신의 행복을 반대할 리 없다고. 하지만 그건 순자 씨의 착각이었습니다. 명절도 아닌데 자식들을 불렀습니다. 애들아, 엄마가 할 얘기가 있어서. 큰아들 민수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에요? 저 오늘 골프 약속 있다고 했잖아요. 응, 중요한 얘기야. 잠깐만 들어봐. 순자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가 좋은 분을 만났어. 재혼하려고 해. 순간 거실이 얼어붙었습니다. 네? 뭐라고요? 둘째 딸 지영이 눈을 크게 뜨며 물었습니다. 재혼. 엄마 나이가 몇인데 무슨 재혼이에요? 나도 사람이야. 혼자 사는 게 너무 외로워서. 아, 진짜? 셋째 아들 민호가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엄마, 정신 차리세요. 그 남자가 누군데요? 어떻게 만난 건데요? 경로당에서 만났어. 강철수 씨라고 정말 좋은 분이야. 나이도 엄마랑 비슷하고. 경로당? 큰아들 민수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엄마, 그런 데서 만난 남자는 다 목적이 있는 거예요. 엄마 재산 노리고 접근한 거라고요. 아니야. 철수 씨는 그런 분이. 엄마는 세상 물정을 몰라서 그래요. 지영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요즘 노인 상대로 사기치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데요. 뉴스 안 봐요? 철수 씨는 사기꾼이 아니야. 그분도 연금 받고 집도 있고. 집? 어디예요? 얼마짜리인데요? 민호가 따져 물었습니다. 그건 아직 자세히는. 봐요. 엄마가 뭘 알아요? 그 남자가 진짜 집이 있는지 빚은 없는지 자식들은 어떤 놈들인지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자식들의 공격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엄마, 혹시 그 남자한테 돈 줬어요? 아니, 그런 건. 통장 비밀번호 알려줬어요? 그건 아니지만 아직은 안 줬다는 거잖아요. 시간 문제라고요. 지영이 핸드폰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엄마, 지금 당장 그 남자 전화번호 알려주세요. 내가 직접 확인해 볼게요. 안 돼. 철수 씨한테 실례야. 실례? 지금 엄마 재산 날아가는 건 상관없다고요? 재산. 너희는 그것밖에 생각 안 나니? 순자 씨가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엄마가 평생 모은 돈이 얼만데요? 5억이에요. 그걸 그냥 날릴 수는 없잖아요. 큰아들 민수가 소리쳤습니다. 순자 씨는 기가 막혔습니다. 너희들. 엄마가 외로운 건 생각 안 해? 엄마도 사람이야. 남은 인생 행복하게 살고 싶다고. 엄마한테 우리가 있잖아요. 지영이 말했습니다. 우리? 너희가 명절 때 말고 언제 왔니? 엄마 생일에 전화라도 한 번 했어? 자식들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엄마는 평생 너희만 키우느라 내 인생이 없었어. 이제 좀 내 인생 살면 안 돼? 엄마, 그게 아니라. 됐어. 너희 허락 같은 거 필요 없어. 엄마 인생이야. 순자 씨가 돌아서려는 순간. 엄마. 민수가 순자 씨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재혼하시려면 하세요. 대신 조건이 있어요. 조건? 엄마 재산 지금 당장 우리 명의로 증여하세요. 뭐? 그래야 그 남자가 못 건드리잖아요.
엄마 보호하는 거예요. 지영도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재혼하시기 전에 재산 분할 포기 각서 쓰세요. 그게 서로 좋은 거예요. 너희가 정말. 순자 씨의 손이 떨렸습니다. 엄마, 우리가 엄마 생각해서 하는 말이에요. 생각? 너희 통장 생각하는 거지. 엄마, 말 너무 심하신 거 아니에요? 너희가 더 심해. 그날 집안은 난장판이 되었습니다. 자식들은 결국 아무 대답도 듣지 못한 채 집을 나섰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공격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부터 순자 씨의 전화기는 쉴 틈이 없었습니다. 엄마, 나 민수야. 그 남자 만나지 마. 알았지? 엄마, 지영이에요. 오늘 그 남자 만났어요? 만났으면 대답해요. 엄마, 민호인데. 형이랑 누나 말 들어요. 우리가 다 엄마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하루에 10통, 20통씩 전화가 왔습니다. 심지어 순자 씨가 경로당에 가려고 하면 민수가 차를 몰고 나타났습니다. 엄마, 어디 가세요? 산책 좀 하려고. 혼자요? 아니면 그 남자 만나러요? 민수야. 엄마, 솔직히 말씀하세요. 너 지금 엄마 미행하는 거니? 미행이 아니라 보호예요. 어느 날은 지영이 철수 씨에게 직접 전화를 했습니다. 여보세요, 강철수 씨죠? 저 박순자의 딸 지영이에요. 아, 그래요? 반갑긴요. 저 단도직입적으로 말할게요. 우리 엄마한테서 손 떼세요. 네? 우리 엄마 재산 노리고 접근하신 거 다 알아요. 나이 드신 분이 창피한 줄 아세요? 아니, 저는 그런 게 아니라. 엄마 재산이 얼만 줄 아세요? 5억이에요. 그거 노리고 들러붙은 거 아니에요? 그런 오해는? 오해 아니에요. 만약 계속 우리 엄마한테 연락하시면 저희도 가만 있지 않을 거예요. 경찰에 신고할 수도 있어요. 경찰이요? 노인 대상 사기죄로요. 철수 씨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날 저녁 철수 씨는 순자 씨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순자 씨, 오늘 따님한테 전화 받았어요. 미안해요, 철수 씨. 우리 애가 너무 심했죠? 아니에요. 자식들이 걱정되는 건 당연하죠. 근데? 철수 씨가 말을 멈췄습니다. 근데? 순자 씨, 우리 조금 시간을 두는 게 어떨까요? 자식들이 너무 반대하는데. 철수 씨, 미안해요. 저도 따님 말 들으니까 죄송한 마음이 들어서. 제가 정말 순자 씨한테 누가 되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 순자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철수 씨, 아니에요. 철수 씨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요. 하지만 자식들 때문에 우리가 불행해져야 해요. 철수 씨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순자 씨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순자 씨가 시장에 장을 보러 갔습니다. 그런데 장을 보고 나오는데 민호가 나타났습니다. 엄마. 민호야? 너 여기는 왜? 엄마, 지금 뭐 사신 거예요? 민호가 순자 씨의 장바구니를 빼앗아 보더니 소리쳤습니다. 이거 두 사람 분이잖아요. 그 남자 만나러 가는 거죠? 민호야, 그냥 장 본 거야. 거짓말. 엄마 혼자 이렇게 많이 드셔요? 주변 사람들이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민호야, 사람들이 보잖아. 엄마, 정신 차려요. 그 남자한테 속는 거라니까요. 나 안 속아. 철수 씨는 좋은 사람이야. 좋은 사람? 처음 보는 남자가 좋은 사람이에요. 엄마 재산 노리는 사기꾼이에요. 순자 씨가 참았던 감정이 폭발했습니다. 그만해. 철수 씨는 사기꾼 아니야. 나보다 연금도 더 많이 받고 집도 있어. 그게 사실인지 어떻게 알아요? 내가 확인했어. 뭘 어떻게요? 등본 봤어요? 통장 봤어요? 못 봤잖아요. 그러니까 속는 거라고요. 민호가 주변 사람들에게 소리쳤습니다. 여러분, 우리 엄마가 지금 사기꾼한테 속고 계세요. 노인들 조심하셔야 해요. 민호야. 순자 씨는 너무 창피해서 그 자리에서 주저앉고 싶었습니다. 시장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저 집도 참 불쌍하네. 자식이 저러는데 뭘 어쩌겠어. 순자 씨는 울먹이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저녁
자식들 넷이 모두 순자 씨의 집으로 왔습니다. 엄마, 우리 진지하게 얘기 좀 해요. 민수가 말했습니다. 엄마가 외로운 거 우리도 알아요. 그래서 좋은 제안이 있어요. 제안? 엄마, 우리 집으로 오세요. 우리랑 같이 살아요. 지영이 거들었습니다. 그럼 외롭지 않잖아요. 손주들도 매일 볼 수 있고. 순자 씨는 잠시 흔들렸습니다. 정말 너희랑 같이 살아도 돼? 당연하죠. 대신 조건이 있어요. 조건? 민수가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 집이랑 예금 엄마 명의로 두면 나중에 상속세 많이 나와요. 지금 우리한테 증여하시면 세금도 절약되고. 순자 씨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식들이 원하는 건 어머니가 아니라 어머니의 재산이었다는 것을. 너희들. 순자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너희들은 엄마가 아니라 엄마 돈이 필요한 거구나. 엄마 오해예요. 오해 아니야. 내가 이제야 눈을 떴어. 순자 씨가 일어섰습니다. 나가. 다들 나가. 엄마. 나가라고. 내 집에서. 자식들은 황급히 집을 나갔습니다. 하지만 현관문을 나서며 민수가 중얼거렸습니다. 형, 이거 큰일인데? 진짜 그 남자랑 재혼하면 어떡해? 엄마 치매 검사 받게 해야 하나? 그래, 그거다. 치매면 법적으로 재혼도 무효고 우리가 후견인 될 수 있어. 자식들의 계산은 끝이 없었습니다. 일주일 후 순자 씨는 변호사 사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유언장 작성과 재산관리 신탁 그리고 성년 후견인 지정까지 모두 진행하시겠다는 거죠? 네. 제 정신이 온전한 지금 모든 걸 정리하고 싶어요. 순자 씨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제 재산 전부를 사회복지재단에 기부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치매나 다른 질환으로 판단 능력을 잃게 되면 제가 지정한 전문 후견인이 모든 결정을 하도록 해주세요. 자녀분들께는 한 푼도 안 줄 겁니다. 변호사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님, 그래도 자식들인데. 자식들이었죠. 과거에는. 순자 씨는 담담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저 평생 자식들 위해 살았어요. 근데 제가 행복하려고 하니까 재산만 걱정하더라고요. 그런 자식들한테 제 재산 물려줄 생각 없어요. 알겠습니다. 그럼 서류 준비하겠습니다. 며칠 후 순자 씨는 자식들을 다시 불렀습니다. 엄마, 드디어 정신 차리셨어요? 민수가 기대에 찬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응. 정신 확실히 차렸어. 순자 씨는 서류 3장을 내밀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내 유언장 사본이야. 너희도 알 권리가 있으니까 미리 알려주는 거야. 지영이 서류를 읽더니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이게 무슨... 제 재산 전액을 사회복지재단에 기부한다. 엄마, 농담이죠? 민호가 소리쳤습니다. 농담 아니야. 진심이야. 엄마, 정신이 나갔어요? 우리는 자식인데. 자식? 자식이 엄마 재산만 노려? 순자 씨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엄마, 그게 아니라 우리가 엄마 걱정돼서. 걱정? 내가 외로워서 좋은 사람 만났다는데 사기꾼 취급하고 시장에서 망신 주고 그게 걱정이야? 너희가 언제 엄마 걱정했니? 명절에도 밥 먹고 바로 가더니 전화 한 통 없더니. 민수가 변명했습니다. 그건 바빠서. 바쁜 건 알아. 근데 내 재산 때문에는 시간이 나더라. 자식들이 할 말을 잃었습니다. 엄마는 평생 너희 위해 살았어. 근데 이제 내 인생 좀 살면 안 돼? 내가 좋아하는 사람 만나서 행복하면 안 돼? 순자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 그래도 그렇지. 전 재산을 기부라니. 너희 줄 바엔 사회에 기부하는 게 낫겠더라. 적어도 사회는 감사하다고 할 테니까. 엄마. 그리고 말이다. 순자 씨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나 다음 달에 재혼해. 강철수 씨랑. 뭐? 결혼식은 작게 할 거야. 너희는 오지 마. 축복 못 해줄 거면서 왜 와? 엄마, 제정신이에요? 지영이 울먹였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제정신이야. 그리고 한 가지 더. 순자 씨가 마지막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이건 철수 씨 재산 목록이야. 너희가 궁금해하니까 보여주는 거야.
민수가 서류를 펼쳐보더니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이게. 철수 씨는 나보다 재산이 더 많아. 연금도 나보다 많이 받고 집도 2채야. 저축도 3억 있어. 그럼. 그래. 철수 씨는 내 재산 필요 없어. 우리는 그냥 외로워서 손잡고 싶었던 거야. 자식들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근데 너희는 그것도 이해 못하더라. 오직 돈 생각만 하고. 엄마. 죄송해요. 지영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와서 죄송하면 뭐해. 상처는 이미 다 받았는걸. 순자 씨가 일어섰습니다. 너희도 자식 있잖아. 나중에 너희 자식들이 너희한테 이러면 어떨지 한번 생각해봐. 그리고 내가 외롭고 힘들 때 옆에 없었으면서 내가 행복할 때 방해하지는 마. 순자 씨는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이제 가. 다음에 올 때는 엄마를 진심으로 걱정하는 마음으로 와. 재산 걱정 말고. 자식들이 고개를 푹 숙인 채 집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고 순자 씨는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여보세요, 철수 씨? 나예요. 순자 씨. 애들한테 얘기했어요? 응. 다 얘기했어. 어떻게 됐어요? 우리 예정대로 다음 달에 결혼해요. 작은 식으로. 정말요? 그럼. 철수 씨 늦었지만 우리 이제 행복하게 살아요. 순자 씨. 전화기 너머로 철수 씨의 울먹이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고마워요, 순자 씨. 제가 더 잘할게요. 나도 고마워요. 내 옆에 있어줘서. 한 달 후. 순자 씨와 철수 씨는 조촐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참석자는 경로당 친구들과 몇몇 친척들 뿐이었습니다. 자식들은 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순자 씨는 행복했습니다. 순자 씨, 내가 이제 평생 옆에 있을게요. 나도요, 철수 씨. 71세와 73세의 신혼부부. 두 사람은 손을 꼭 잡고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민수의 집에서는 부부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여보, 우리 애들 학원비 어떻게 해? 당신 승진 누락됐잖아. 내가 어떻게 알아? 엄마가 재산을 기부해버리니까. 장인 어른한테 도움 받을 생각은 안 했어? 그 양반도 재산 없어. 다 엄마가. 그때 초등학생 아들이 물었습니다. 아빠, 할머니는 왜 우리한테 돈 안 줘? 민수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지영의 집에서도 비슷한 풍경이었습니다. 엄마, 이번 달 카드값 어떻게? 모르겠어. 친정엄마한테 부탁해볼까? 지난번에 그렇게 싸웠는데 무슨 얼굴로? 그제야 자식들은 깨달았습니다. 자신들이 무엇을 잃었는지. 돈이 아니라 어머니를 잃었다는 것을.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그로부터 1년 후. 순자 씨는 철수 씨와 함께 제주도에서 한 달 살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순자 씨, 내일은 어디 갈까요? 그 카페 가요. 바다 보이는데. 좋아요. 두 사람은 매일 손을 잡고 산책했고 함께 요리하고 함께 웃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순자 씨의 휴대폰에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민수예요. 엄마,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보고 싶어요. 순자 씨는 잠시 망설이다가 답장을 보냈습니다. 잘 지내. 걱정 마.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진심으로 엄마가 보고 싶으면 언제든 와. 재산 얘기만 하지 않으면. 민수에게서 답장이 왔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순자 씨는 미소 지었습니다. 늦었지만 자식이 조금이라도 깨달았다는 게 다행이었습니다. 철수 씨, 우리 다음 주에 서울 올라갈까요? 애들 얼굴도 볼 겸. 그럴까요? 손주들도 보고 싶긴 하네요. 응. 그래도 우린 우리 집으로 돌아가요. 같이 살지는 않을 거예요. 당연하죠. 우리 둘만의 보금자리가 있는데.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71세에 찾은 행복. 늦었지만 포기하지 않아서 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제 순자 씨는 당당하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내 인생은 이제 내 것이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부모님의 황혼 로맨스를 축복하지 못하고 재산만 걱정하는 자식들의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의 부모님이 새로운 인연을 만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진심으로 축복해 줄 수 있나요? 아니면 재산부터 걱정하시겠습니까?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